반갑습니다. 전산세무의 강사 허연순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헛생 강의 듣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재무회계 강의 잘 끝나셨습니까? 원가회계 강의 잘 끝나셨습니까? 부가가치세 강의 잘 끝나셨고요. 실기 강의까지 저랑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잘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과정 선생님하고 헛쌤하고 같이 해서 다 통과했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전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전산회계 1급 필기이다라고 해서 모의고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모의고사 시간을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 보시면 본 과정에 들어가시기 전에 학습 목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모의고사 문제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 강의를 정독으로 다 처리해 갖고 오셨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요 15만 문제만 푸시면 시험장에 갔을 때 기출문제 푸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문제를 만들어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출력을 해서 갖고 다니면서 지하철이나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먼저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가치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전에 시험을 우리가 보시기 전에 우리가 모의고사 1회다라고 해서 이 과정을 들어가시기 전에 수험 가이드라고 해서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세무 2급 같은 경우는 굳이 헛쌤이 이렇게 말 안 해도 본인들이 뚜다다다닥 잘하세요. 굳이. 근데 회계 1급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전산회계 2급을 거쳐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전산회계 2급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전산회계 1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시험 봐야 되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겁이 날 겁니다. 이렇게 오픈 현장에 가서 강의 들으면 강사님한테 들으셨겠지만 혹시라도 헛쌤 강의만 좋아서 헛쌤 온라인만 쑥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일부러 배려 차원에서 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볼게요. 먼저 회계 1급과 세무 2급은 먼저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회계는 그 말 그대로 경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비 영수증, 일반 전표 입력이다, 메인 매출, 부가가치세 입력이다 라고 한 요거만 입력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게 바로 그래서 결산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산하는 작업까지가 하는 게 회계 1급이고요. 세무 2급 같은 경우에는 그 결산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국가에다가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부가가치세든 그게 소득세든 세금을 내는, 그 말 그대로 여러분 세무자가 들어가잖아요. 학생분들이 맨 처음에 오해를 많이 하시죠. 어떤 거? 요게 일자 들어가니까 얘가 더 높은 게 아니냐라고요. 맨 처음에. 아니요. 여기서 말한 일자는 전산회계 1급은 전산세무 2급은 세무자에 들어간 얘가 더 높은 급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자가 먼저 들어가니까 1급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전산회계 1급 일반적 결산하는 것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산세무 2급은 결산하는 것을 토대로 어떻게 하겠다? 세금을 계산하는 거. 세금을 계산하는 게 바로 전산세무 2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FAT 1급, 그 다음에 TAT 2급이다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은 시험을 보는 주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체가. 회계 1급과 세무 2급을 보는 시험이 되는, 얘는 FAT 시험을 보는 주체가 다르죠. 여기 보시면 회계 1급과 세무 2급은 한국 세무사의 자격시험에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FAT 1급과 TAT 2급은 한국공인회계사 AT 자격시험에서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기 때문에 시험 보는 주체도 달라요. 물론 이쪽 회계 1급 쪽에 전산회 세무회계하고 FAT 시험은 동시에 시험이 가능하세요. 왜 가능하냐면 얘네들이 원래 한국 세무사의 자격시험과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시험 보는 날짜가 다릅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선생님 저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회계 1급하고 FAT 1급을 했는데 같이 봐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시험 날짜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회계 1급과 세무 2급도 시험 보는 시간이 다르니까 다르게 보셔도 된다. 다만 급수가 세무 2급을 하는 게 더 옳다. 이렇게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FAT 1급과 TAT 2급입니다. FAT 1급과 TAT 2급 같은 경우 얘도 마찬가지죠. 뭐가 높아요? 얘도 TAT 2급이 더 높은 급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산세무회계하고 FAT 시험의 차이점은 전산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100% 수업용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FAT나 TAT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뭐 국가공인시험을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간이 영수증을 주어집니다. 간이 영수증을 주어져 갖고 어떻게 직접 입력하는 거나 아니면 거래명세표를 주어져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전송하는 거요. 이렇게 그 부분들이니까 얘는 실무에서 좀 더 활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얘네 둘은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다릅니다. 한국세무사의 시험 같은 경우는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고요.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더존 스마트 A 우리 사람인이나 자코리아에 여러분들 보면 더존 프로그램 사용 가능한 자 이렇게 보잖아요. 걔네들 더존 프로그램 사용 가능한 자라고 한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FAT나 TAT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학생들이 뭐라고 또 오프라인에서 질문하냐면요. 선생님 이 프로그램 2개 배우니까 헷갈려요. 이 파일을 참 많이 해요. 제가 봐도 좀 헷갈리긴 해요, 여러분들. 다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지금 헛쌤한테 강의 듣는 수강생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결론은 여러분들 이걸 배워서 오로지 자격증으로만 올인할 거잖아는 거죠. 아니지요. 이걸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현장에 나가셔서 그 업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근데 그 업무를 하실 때 실무에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제가 취업을 매칭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거는 실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다양하십니다. 다양해요. 더존 프로그램도 한 55% 정도 사용하고요. 나머지 45% 정도는 자체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요. 자체 프로그램. 자체로 ERP를 사용한다든지 엑셀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요. 다시 말해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수험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계 프로그램을 다루는 부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막상에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수업용으로 배웠던 프로그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보실 때 뭐라고 하냐면 그쪽에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 아닌데요 라고 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올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하냐면 저희는 이론으로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하나는 저희 수업용에서 회계 프로그램을 2개를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어떤 프로그램도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그 면접관한테 답변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헷갈릴 수 있으나 더존 스마트 A를 사용하고 K랩이라는 세무사랑 프로그램 배울 때 양자간에서 차이점이 있어서 헷갈릴 수 있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는 있으나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적응해 나가시는 게 어떻게 된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막상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면 일단은 우리 시험은 이론 15문제, 오늘 이론 15문제를 나갈 거고요. 선생님이 일부러 만들 때도 이론 따로 실기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 15문제가 몇 점? 3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편으로 해서 7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락은 없어요. 과락은 없으니까 2개 이론하고 실기하고 모두 합쳐서 모두 얼마? 70점. 70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70점이 나오면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그때 실기 시험을 볼 때 문제지를 준다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제공했던 후 프린트물처럼 문제지를 줘요. 그때 문제지를 갖고 문제지에다가 OMR 카드로 체크하는 게 아니고 USB를 줍니다. USB에다 보면 여러분들 USB 아시잖아요. USB 카테고리에다가 쓰세요. 성함. 그 다음에 문제지 A형, B형. 이렇게 문제지래. USB 카테고리에다가 적게 돼 있어요. 거기다 내 수험번호랑 A형, B형인지 그 다음에 성함 적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USB 꼬리표에다가 이렇게 써 있죠. 본인의 응시 시험 급수랑 그 다음에 본인께 맞는지 확인하시고 수험번호 기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USB를 꽂아요. 어디에다? 내 컴퓨터에 꽂고 나서요.
예, 어떻게 내 컴퓨터에 들어가시면 USB 드라이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걔를 더블 클릭 딴 하세요. 딴 하시면 예, TAX, text exe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나중에 시기할 때 보면 보일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냥 보시면. 그리고 나서 예, 어떻게 지금은 얘는 선생님이 K랩을 예를 들었는데 K랩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럼 얘를 선택하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수험번호를 넣으세요. 수험번호를 넣고 나서 문제지 중요한 게 A형, B형 선택 잘 하셔야 되세요. 쌤, A형하고 B형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예, A형은 재무회계가 먼저가 1번이요. 1번이 재무회계가 먼저 있는 거고요. B형은 예, 뭐 원가 부가가치세가 먼저 올라가 1번이 부가가치세다든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실기는 똑같습니다. 실기는 똑같은데 문제 이론에서 이론이 재무회계가 먼저이냐 뭐죠? 그 다음에 이론이 부가가치세가 먼저이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가 먼저인 거는 A형이고요. 부가가치세가 먼저인 거는 B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A형, B형에 대한 요거 잘 선택해서 USB에다가 설치하고 화면에 들어갈 때도 A형, B형을 잘 선택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때 보시면 실무 문제를 먼저 그 문제 설치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파일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했을 때 그 화면이 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 주의할 거는 제가 실기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왼쪽 하단부에 보면 답안 저장 메뉴가 있어요. 걔는 절대 누르시면 안 되세요. 왜 누르시면 안 되냐면 걔를 누르는 순간 어떻게 이론만 답안 체크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받으시면 먼저 USB 설치했잖아요. 화면 설치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으세요. 바로 이론 문제 15문제를 풀어나가서 문제지에다가 1번, 2번, 3번을 체크한다.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재정부 조회 기억나시죠?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이렇게요. 그것을 문제지에다가 다 메모를 하세요. 다 메모하시고 예, 어떻게 한다? USB 저장키 거기에다가 그때 화면을 생성해서 거기에다가 2번, 3번 다다다다닥 체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예, USB 답안 저장을 하시고 나서 예, USB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시고 감독관한테 제출할 때 보통 시험장에 가면 감독관이 2명이 들어와요. 기술 감독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 뭐죠? 전체 감독관이 나오는데 기술 담당한테 딱 주면 그 기술 감독이 자기 감독관 USB를 백업을 해요. 백업을 할 때 물어보세요. 제 거 백업 잘 됐나요? 라고 하면 그 감독관이 네, 퇴실해도 됩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때 USB 드리고 문제지만 갖고 나오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험 당일의 준비물이다라고 했는데 먼저 신분증 없으시면 안 돼요. 운전면허증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도 없어 그러면 여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강의 듣는 분들이 혹시 고등학생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예, 어떻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필요한 유효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필기구는 볼펜만 가져가시면 되세요. 우리는 다 전산으로 시험 보는 거니까. 다만 여러분들 직접 계산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계산기는요. 가시는데 중요한 거는요. 공업용 계산기는 안 되세요. 공업용 계산기 안 되고 일반적인 쌀집 아저씨 계산기라고 하는데 그런 계산기 가져가시고 핸드폰 계산기 안 되고요.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고사장에 가서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핸드폰을 끄셔야 돼. 감독관이 얘기하실 거예요. 핸드폰 끄라고요. 그리고 나서 고사장은 여러분들 컴퓨터가 다다다닥 붙어있는 데가 돼 있고 위에 이론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약간의 시험장의 그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되게. 그러니까 내 USB가 꽂아 있는 게 잘 꽂아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분위기가 보통 뭐 3명씩 4명씩 보니까 시험 내가 몇 고사실인지 보시고 거기에 내 수업 어디가 컴퓨터실 내가 몇 번인지 보시고 거기에 착석하셔서 내 컴퓨터가 잘 되는지 그 다음에 마우스가 잘 작동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험표 꼭 가져가시고 이렇게요. 30분 전에 입실할 수가 있으니까요. 시험장에는 30분 전부터 도착해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딱 정시에 시간비나 시작하니까 그 이후의 시간 못 들어옵니다. 1분만이라 늦어도 그러니까 미리 도착하시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시험 당일에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먼저 되도록이면 먼저 이론을 조금 이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계속 그동안 정리했던 거 있죠. 그리고 쌤이 중간에 이거 중요합니다 라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시험 전날에는 먼저 내가 헛쌤이 강의 중에서 중요했던 걸 한번 다다다닥 본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나 이런 오답 노트를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FAT 같은 경우는 9시잖아요. 그 다음에 전산회계는 3시니까 되도록이면 시험장 가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셔갖고 데스크탑에서 한번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손이 긴장되니까 좀 풀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헛쌤 수업 듣는 것만이라도 충분히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저랑 모의고사 1회 한번 풀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쌤이 천천히 넘어갈 테니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 거 잠깐 정지시켜 놓고 답 얘기하면 여러분들 맞았는지 한번 확인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먼저 1번 다음 중 영업이익의 산출을 하는데 반영되는 항목들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영업이익이죠. 여러분들 영업이익을 계산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먼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나오죠. 그래서 매출총액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를 빼주죠? 마이너스 판관비를 빼줍니다. 그래서 나온 게 영업이익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는 것을 금액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이다라고 했습니다. 얘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얘는 매출 원가이니까 여기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부금이다라고 했습니다. 쓰실까요? 얘는 영업의 비용이다.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라고 해서 X표 쳐버리시면 되겠고요. 복리후생비다라고 합니다. 얘는 판관비이다. 분류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분류를 이렇게 판관비이다. 이렇게 보셔서 여기에다가 130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 다음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영업의 비용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접대비이다. 접대비 얘 뭐로 분류하죠? 판관비이다. 판관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여기서 150만 원. 이자 비용이다.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얘 영업의 비용이 되는 거죠. 영업의 비용이. 그래서 얘도 제끼고 그러면 계산기 잡아보세요. 여러분들 1,000만 원하고 130만 원하고 150만 원 요게 다 더한 게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영업이익에 속하더라라는 거죠.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답은 1,280만 원.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아닌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의 의미는 얘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거래를 의미하겠죠. 선생님이 이거 4가지 알려드렸던 건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주문하다, 약속하다, 채용하다, 계약하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요 3가지, 요 4가지가 우리는 일상생활의 거래이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회계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답 눈에 딱 보이죠? 그렇죠? 여기 계약하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답은 4번은 일상생활의 거래를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다음은 주식회사 금산에 단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이다. 기말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에 대한 올바른 손익은 얼마인가라고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 여러분들 봅시다. 먼저 단기매매증권이죠. 단기매매증권에서 거기 보시면 500주이고 그 다음에 300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정가액은 뭘 의미한다? 시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내가 살 때는 9만 원에 샀어요. 근데 팔 때는 얼마나 팔았더니 8만 원입니다. 얘가 더 커요. 얘가. 그러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 생겼다라는 거죠. 얼마가? 만 원이. 이렇게요. 만 원 곱하기 얼마 하시면 되냐면 500주 해보세요. 500주.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500만 원의 손실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는 공정가액이 더 커요. 공정가액이. 얘는 얼마인가 봤더니 2만 원이요. 2만 원 곱하기 300주요. 이렇게. 얘는 이익 생긴 거죠. 이익. 이렇게요. 이익은 얼마인가 봤더니 600만 원. 이렇게. 600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단기 써드릴까요, 여러분들? 얘는 위에 주식회사 갑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500만 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500만 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은은 어떻게 되나요? 보시면 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얼마? 600만 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6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적색으로 표시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평가 이익 600만 원. 그 다음에 평가 손실 500만 원. 차익이 어떻게 되는 거죠? 평가 상계 처리하고 나면 평가 이익이 되겠죠. 평가 이익이 얼마가 된다? 100만 원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여러분들 3번.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가와 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분개로 할 때 차변의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뭐 채권을 의미한다. 그러면 쓰실까요?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채권이다라고 하면 쌤한테 배웠던 외상 매출금을 의미할 것이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니까 얘는 뭐로 간다? 미수금으로 가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품 등을 인수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엇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얘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계약금을 지급하다 이 뜻이겠죠. 계약금을 지급하다라고 하는 거 그럼 뭐로 간다? 선급금을 의미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급금. 그래서 어딨나? 가 미수금. 그 다음에 나 선수금이다라고 해서 답은 몇 번? 그렇죠.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번 정리할게요. 자본잉여금의 종류 좀 한번 정리 좀 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첫 번째 뭐죠? 주발초. 주발초가 자본잉여금이다. 그 다음에 감자차익이다. 그 다음에 뭐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다. 4번 뭐다? 기타의 자본잉여금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답은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으니까 주식을 할증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액면가액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뭐로 분류하죠?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분류한다. 이렇게요. 그러면 답은 걔는 오케이. 자본잉여금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기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자기 주식이 취득원가를 초과했어요. 취득원가를 초과했습니다. 그때 발생된 이익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다.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된다. 이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도 맞는 거고요. 얘도 자본잉여금. 요 4개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가액을 별 표시할까요? 미달한대요.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로 간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쓰실래요? 자본 조정.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얘는 이 아이는 아니네요. 그럼 여러분들 상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정 적립금, 법정 적립금 얘는 뭐였어요? 이익준비금. 자본 얘는 이익잉여금 분류되죠.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가 아니고요. 얘도 아니더라라는 거죠. 답은 몇 번인가 봤더니 답은 어떻게 1번이 정답이다. 가와 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골라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눈에 확 보이잖아요.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맞는 말이겠고요. 일정 기간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낸다. 답은 얘는 2번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얘는 손익계산서를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손익계산서를 설명할 것이다 라고 보셔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답이겠고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의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분류된다. 맞는 말이고 이 순서 불변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